저희 기자님들 모시고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보도자를 배포했었는데 홍도 지역 허용 완화해가지고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늘 좀 새로운 사항을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꽉 막힌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변경을 통해 상가 허용 용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도심 상가 공실 해소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30.2%로 전국 평균 9.4%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도시 미관 문제를 넘어서 상권 침체, 지역 경제 악화 등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는 잇따라 열릴 예정인 국제 행사와 향후 국회 서해정의사당 건립으로 예상되는 관광 및 방문 수요에 대비해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찾을 방문객에게 다양한 규모의 가격대의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대회 성공을 개최를 하고, 동시에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함으로써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신도심 1회도 3생활권 내입니다. 현재 약 140필지 30호실 이상의 관광 숙박시설이 허용되어 있으며, 나성동 미인쇄 지역에 의락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한 숙박시설 조기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성동 미인쇄 지역은 행복청에서 의락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지구단위 변경, 토지 공급, 건축 인허가 등을 감안할 때 2027년 이후에나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신도심의 호스텔 및 소형 호텔 등 30호실 미만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작지구의 숙박시설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관광 호텔업을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으므로, 일부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모텔 등의 일반 숙박시설은 신도심 내에 입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의 편법, 위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행정지도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는 호텔, 백화점, 의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 상업지역으로 주거 및 교육 환경과 공실률을 고려해서 입지 기준을 마련, 현재 대상지를 선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기준은 첫 번째, 주거 용지로부터 100m, 학교 용지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된 상업 용지로 하였으며, 두 번째는 이러한 이격거리를 충족하면서 공실률이 심각한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 용지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입지 기준에 따라 현재 어진동 호소공원 주변과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 대상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성동 북쪽 상가 가칭,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먹자골목은 주거지역에서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의 최종 입지 계약안이 마련되면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협의, 도시계의원의 심의 등을 거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지구단위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은 허용용도 완화 이후에도 주거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한 사항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상권이 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재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재일입니다. 앞에서 이두희 국장께서 서두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의 상가 활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숙박시설 확충,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기관 확충으로 인해서 국내 관광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면회의, 업무회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완화 기조 속에서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27년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등 국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28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따른 공무 출장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결정을 계기로 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가능해져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지속적인 방문객 및 숙박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다양한 숙박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방문자 중 숙박 문제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건수는 최근 4년간에 17만 3,9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유입되는 건수는 4만 3,900여 건으로 유출 건수의 약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이응다리,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신도시 내 관광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객이 숙박을 위해서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숙박시설은 총 7개소로 5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읍면지역 한옥체험업, 모텔, 생활숙박 펜션 등 포함한 관내 숙박시설은 총 106개소 2,792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아산시와 대전 유성구, 공주시에 비하면 세종시의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방문객이 많은 신도심의 경우 최저 이용료가 일일 약 11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젊은 관광객 및 공무 출장자 등을 위해 10만원 미만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증가하고 있는 젊은 관광객과 공무 출장자의 숙박 수요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정부 세종청사와 가깝고 상가가 밀집된 나성 원인동 상업지역 등의 숙박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시설 유형은 30푸슬 미만의 호스텔 및 소형 호텔 등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서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우수 숙박업소 지정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과 다른 관광 표지 기재, 무단 시설물 변경, 불법 영업 등 법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개선 명령과 과징 공부와 영업 정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우수 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사전 설명회, 교육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민간 숙박업자의 자정작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준비 중인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갖춘 국제 컨벤션센터, 리조트, 5성급 관광호텔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 해당 실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간담회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뭐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기존의 먹자 골목은 아닌데 대상에 제외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대책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 소통을 해본 적이 있는지
소통은 해본 적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 아마 그 중개체에서 아마 기자회견이 아마 예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 오늘 저희 그 발표 내용을 보고 그쪽에서 좀 아마 그 발표 내용이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허용 대상이 그 국세청 남쪽 그 상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국세청하고 거기가 소방청이죠? 네, 그 남쪽인데, 그러면 그 대상이 신축할 수 있는 대상이 총 몇 군데가 있는지, 몇 필지가 있는지. 어진동에 지금 호수공원 앞에 그 라바곰 앞에 있는 상업용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성동에 아까 지금 저희 동호장께서 말씀하신 8필지가 있는데, 8필지 중에서 이미 상가가 지금 그 건물이 완공된 건물이 다섯 개 동이 완공이 됐고, 아직 그냥 나대지 상태로 3필지가 있는데 그 8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어딘동은 상업용지가 한 필지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 끝나셨나요? 네, 끊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세종 경제 권 기자님. 이세종 경제 보여줍니다. 지금 아까 앞전에서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위하고 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21년도에 노람동에서 숙박업소를 추진했다가 주민들 반대를 해서 무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성동 나래지 주민들이 우리가 선명운동하고 반대를 하면 이것도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보람동의 숙박업소가 취소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대상, 나성동하고 어딘동하고 대상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혹시 다른데 보람동이나 다른 지역에 부산가들이 많은데 또 늘릴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기자분들께서 좀 아시다시피 22년도에 이제 보람동 지금 현재 환경녹지구 그 건물 내 용도 변경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숙박 용도 변경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그 주민들하고 이제 일반 그 학부모들께서 상당히 이제 반대가 심해서, 그때 당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 소형 호텔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 지구단위 계획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일부 나성동, 어진동을 대상으로 그 소형 호텔 신축이라든지 그 용도 변경 원상 회복시키는 거죠. 이제 원상 회복을 시키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동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은 지금 저희가 일단은 행복청과 LH에서 아마 지금 이렇게 용역명이 이제 행복도시건설 개선 전략 연구 용역을 지금 5월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용역에 지금 의락지구 그 상가 활성화 방안이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일단 의락지구부터 조성이 되고 나서 그 의락지구가 보통 지금 11개 필지, 21개 필지인데, 그게 아마 우리 관광 계획에 보면 한 2,500실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완공이 되면 저희가 그 이후에 추후에 봐서 그 부분도 부족하다고 보면 판단하면 다른 지역까지 좀 용도형 허용 완화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내외일부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부 김주환입니다. 지금 어딘동하고 그 나성동 쪽에 그 반대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내일 그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요. 예고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시에서 그 10월 중에 이제 중소형 호텔 등을 제한을 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한을 풀게 되면은 이제 우리 관내에 숙박업 설치가 가능한 곳이 한 30여 필지가 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주민 상업지구 내에는 전부 다 지금 관광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40필지 정도 되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람동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계 변경해서 소형 호텔만을 묶어놨습니다. 묶어놨다가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30필지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은 어쨌든 140필지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신도시 내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요.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선 예를 들어 저기 계획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설치를 할 위치. 그 위치는 제가 지금 아까 나성동에 그 8필지하고 어진동에 지금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딱 지금 호서공원 앞에 있는 한 필지 정도가 지금 대상으로. 저 9필지만 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유수빈 홍 기자님. 네, 뉴스핑 홍진지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어요. 물론 이 경제 활성화라든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시청, 관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면도 있긴 한데, 반대하는 분들은 그건 이미 개인들이 분양받을 때 거기에 상가 여건이라든지 뭐 주변 여건, 주차장 여건 이런 걸 다 판단해서 본인이 투자를 한 건데, 그걸 왜 관에서 지금 손실 보전을 해주려고 그러느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 내신 게 있어요. 상가 공실 대책을 위해서 민간 부동산 펀드를 유치를 해서 상가 전체를 매입을 해서 대형 상가로 이용을 하든지 기업의 사업으로 쓰든지 뭐 아무튼 스타플레이어 점포를 유치한다 이런 발표를 하신 게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물론 이게 이제 오늘은 순전히 호텔이나 숙박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이제 국제 행사도 많이 할 텐데, 아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마지막에 5성급 호텔 뭐 이런 거, 국제 컨벤션 센터 이런 거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여기 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묵으면서 또 전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요번에 보니까 호수공원 근처에 호텔 2개, 메리어트 호텔하고 라고바움 개장을 보니까 굉장히 전망이 좋은 데 같아요. 근데 그런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예, 그 상가 공실 문제하고 이제 저희가 오늘 지금 발표한 그 호스텔하고 소형 호텔 입지 문제인데요. 호스텔하고 소형 호텔은 아까도 저희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우리 시 신도시 내에는 허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보람동 그 사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닫아놨던 부분이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그분들한테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 부정적 의견은 저희가 좀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 부동산 그 펀드 뭐 점포 유치 문제는 지금 저희가 그 이제 그쪽이 그 이제 토지 지도하고 이게 행복도시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 토지 공급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정 규모 그 싸게 공급할 예를 들면 어바나트림 같은 경우는 공급 가격을 상당히 싸게 해서 이거 공모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 상가가 들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이제 토지 매입 당시부터 이제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뭐 다른 부분은 우리가 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입지는 저희가 지금 오늘 발표한 그 어진동하고 나성동 부분은 이미 저희가 세팅 골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주택가라든지 학교 거리에서 200m 이 부분을 적용해서 그 입지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동산 펀드 유치한다는 문제는 그 대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상가 공실이 있는 건물 자체를 이렇게 펀딩을 통해서 매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그 계획이 아닌가요? 예, 그건 저희가 지금 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겠다고 지금 오늘 발표를 하셨다니까요? 그 내용이 아닌가요? 예, 그 내용으로 좀 별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뉴시스 송 기자님. 질문들이 있습니다. 행복청하고 얘기는 좀 잘 됐는지 궁금한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복청 같은 경우는 30실 미만
소규모 호텔에 대해서 세종시 기본 취지와 다르다. 그래서 부정적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크게 큰 2개, 3개 대회를 앞두고 행복동에서도 아까 이게 위락주구 개발을 서두른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빨리 해주시면 시차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위락지구 안에 모텔이나 뭐 주점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올 텐데 만약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지금 이 생겼던 소형 호텔들이 나중에 소외되거나 도태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묶어갖고 좀 앞당기면서 빨리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따로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가 그 옛날에 교통국 있는 고 건물인 거죠? 예. 아니 건물이 아니고 그 옆에 지금 나대지 건물 보셨나요? 그런 광대청 앞에. 그럼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다 거기가 8빌지인데 5빌지는 이미 건축이 돼 있고 나머지 3빌지는 지금 아마 나대지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청하고 관계 좀 네, 행복청 관계는 저희가 이미 신도시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소형 호텔하고 그 호스텔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행복도시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보람동 그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우리 시 그러니까 인수지역에 대해 한해서만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외시켰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해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해제하는 부분에 이제 저희가 나성동하고 그 어진동 그 일정 필지만 해가지고 이제 허용도를 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위락지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위락지구가 지금 내년에 11월달에 용역이 끝나고 이제 토지 공급이라는 지구단위 변경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7년 이후에나 빠르면 그 입주가 만약에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우리가 행사가 지금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그 유대회 그 행사에 준비해서 이런 부분이 때문에 좀 소규모 호텔이라든지 소형 호텔이 좀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서두르는 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OTN 임 기자님. 예, OTN 이만성 기자입니다. 저는 그 숙박업체 불법 탈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월드컵 때 경기를 할 때는요, 임박해서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이 숙박업체로 돌변하는 수가 많은 예를 봤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소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어떤 조치인가 간단히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나성동 그 반대 대책에서도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분이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호텔을 운영을 하면서 이 모텔을 운영을 뭐 이렇게 그쪽으로 좀 운영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유재유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아니면 그게 이제 혹시 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 문세호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숙박시설은 크게 일반형, 지금 호텔로 있는 것도 일반 호텔이 있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이 있고요. 관광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관광 호텔하고 일반형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호스텔하고 소형 호텔입니다. 관광 호텔. 그 2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형 숙박시설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저희 관에다가. 근데 관광 호텔형은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절차가 조금 저희가 봐줄 수 있는 게 조금 까다롭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관광 소형 호텔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포커스 뉴스라인 최 기자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번에 그 5성급 호텔 이상으로 될 수 있는 그 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진동에 그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그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굳이 이거를 갖다가 이 소형 호텔들을 그 신도심 안쪽으로 자꾸 끌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하나 물어보고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외곽지, 즉 그 신도시 밖에도 그 좋은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관 좋은 데들도 이쪽으로 그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우선은 그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한각 공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나성동 그 먹자골목에서 이제 이렇게 그 많은 그 관광객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고 나면 한 제가 듣기로는 한 10시 이후쯤 되면 다 인근 대전이나 뭐 청주 뭐 이쪽으로 이제 숙박을 하고 이동한다는 뭐 그런 수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먹기는 세종시에서 먹지만 이제 숙박은 뭐 외지에 가던 숙박 그 아까 관광국장이 그 발표했던 수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그 소상공인 연합회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소형 숙박시설 꼭 필요하다 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까 그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호텔들이 가격대가 보면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그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이제 인근 대전에 보면 뭐 도쿄인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호텔이 필요하다. 일반인들 싼 가격에 좀 숙박을 머무를 수 있는 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좀 신도시에 그런 숙박시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일반 우리가 지금 읍면 지역에는 사실 그 지구단위 계획상에 일반 숙박시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 여건이 못 됩니다. 사실 그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올 수 없도록 지금 저희들은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세종파랑이 박 기자님. 네. 세종파랑의 박은주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5성 호텔이면은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 대형 연회장까지 있어야 되고요. 객실이 적어도 200실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1급 호텔 5성급이에요. 근데 지금 관광호텔 얘기, 소형 호텔 얘기를 하셨는데요. 관광 호텔에는 아까 허가를 받으셔야 한다고 했는데 위락시설이 꼭 들어오게 되죠. 특히 연회 시설이라고 하죠. 연회 시설이라고 하죠. 컨벤션을 제외한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걱정은 그거예요. 거기서 식당도 운영하게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번외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상가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되고요. 자꾸 괜찮습니다. 뭐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위락시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30호실 정도의 소형 호텔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호텔이면은 서비스 자체가 비즈니스 호텔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의 뭐 어디 호텔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호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냥 모텔 수준의 서비스인데 그냥 모텔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를 뿐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커지면서 개인적으로 이 기자가 5성 호텔의 마케팅 팀장을 1년간 맡아서 진행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려 상황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 지금 면 단위, 은 단위에 허름하게 버려진 집들도 많아요. 공터도 많아요.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터인데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읍면 지역 한옥체험, 모텔, 생활숙박, 펜션 등이 이 정도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숫자가 적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세종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면 이런 것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성급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관광 호텔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 객실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베스트 웨스턴 호텔도 250객석이 있는데도 거기에 생활형 호텔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수공원에 있는 라보가움도 31실입니다. 31실인데 거기도 관광 호텔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관광 호텔하고 일반형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저희가 왜 관내 안에다가 일반 호텔까지 다 안 풀려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모텔급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성동에서 발단이 된 건 뭐냐면 대실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광 호텔로다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지는 저희가 그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호텔로다가 등록을 할 때 거기에서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관광호텔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소형 호텔급이라고 하면은 20개실부터 30개실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새로 짓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용도 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는 상가도 리모델링을 해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형 호텔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읍면동에서도 있는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저희가 의무적으로 신청을 받아갖고 하면 개인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관에서 주도를 해서 외부에 있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도 지원금을 또 요구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딱 단절해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다음 DT뉴스 24 이 기자님. 예, DT뉴스 24 이택 기자입니다. 그 입지를 조금만 더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그 나성동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성동 주민들이 반발한 것처럼 이제 지금 국세청을 얘기하는 이제 하성동 주민들이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5개 동을 보니까 신영드림타워, SM타워, 에이스타워, 하이빌딩, 트리플렉스 이렇게 5곳이거든요. 여기 맞나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그 잔여필지 3곳 그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호수공원의 한 필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년째 그 한림건설에서 소유를 하고 사업성 부족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최근에 보시면 한림건설에서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 건지 이거를 이제 지금 입지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음성적이지만 사실 그 신도시 내에 이미 중저가 숙박시설이 그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에어비앤비는 아마 시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서 신도시 아파트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 에어비앤비는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에어비앤비가 지금 상당한 물량이 지금도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같이 돼야 실제로 어디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응다리 쪽 앞에 그 상권 공시 가장 심하다라는 이제 시에서 이제 그 브리핑 하셨었는데 거기에 규제 완화를 뭐 일부는 해서 몇 개실이 좀 찼잖아요. 근데 그쪽도 좀 숙박시설 조금 일부는 좀 풀어야 되지 않냐. 이응다리 쪽이 관광 명소로 점점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지금 그 호수공원에 있는 그 부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행복청에서 지금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아마 용적률 부분 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행복청하고 뭐 그 아직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논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에어비앤비는 제가 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다음에 이응다리 주변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업무시설 용지를 허용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건설교통부 포함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일부 쓰고 해서 약간 공신일을 해석은 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 저희가 지금 추가로 지금 수련상가 쪽을 추가로 좀 허용 용도를 완화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10월 말까지 그 완화 기준을 마련해서 그 허용 업종을 좀 확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숙박시설도 포함을 하시는 건가요? 숙박시설은 지금 불가능한. 예, 다음은 SK 브로드밴드 김 기자님. 예, 좀 간단하게 오래 지났는데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좀 우려하시는 사항은 결국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 놓으면 앞으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신도시 전체적으로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에서 중점적으로 푸는 나성동이나 어진동 그 몇 개 필지 말고도 아까 뭐 말씀하시기를 140개 필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허가를 좀 결국에는 이 입지 기준을 2가지를 정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기준이 적용이 되면 시에서도 많이 계속 이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가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는
지금 140개 필지 중에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140개 필지가 전부 다 이 기준에 다 허용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이 기준에 포함되는지 혹시 파악이 혹시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행복청에서 인수받은 상업지나 중진상업용지는 저희 1생활에서 3생활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한 140개 필지 정도 되는데 이미 이제 건물이 들어선 부분도 있고 아직 나대지 상태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발표한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기준을 적용해봤을 때 한 21개 필지가 좀 나오는 걸로 지금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나중에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은 일단은 그 나성동하고 지금 어진동을 해본 다음에 과연 이게 스포츠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과연 좀 많이 선호라든지 아니면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스포츠들이 들어올 것인가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스포츠들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이제 추가로 나머지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헤드라인 충청의 이명태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대략 한 이제 20개 정도가 가능하다면 30호실 미만 계산하면 326, 그래서 한 600객실 정도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요. 또 완성이 된다고 해도 그게 시간이 그렇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참고로 좀 이제 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제 지금 천주교재단에서 2027년에 세계 청년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방문 그 축제 참가자만 세계에서 오는 그 천주교 신자들 중에 청년들이 대략 한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 그 숙박시설로는 다 채울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쪽은 서울에 있는 홈스테이를 적극적으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천주교를 믿는 신도들 가정이겠죠. 홈스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서 그 인원을 다 수용하겠다 하는데 지금 저도 여기 세종에서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세종의 개인주택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인근 대전이나 청주, 공주에 비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데 그런 그 시설을 이용해서 2025년하고 2027년 큰 대회나 행사, 우리 정원축제하고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거를 홈스테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평소에도 세종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원하시는 가정에 홈스테이 원하시는 가정들에게는 그런 걸 좀 시범적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이제 2025년, 2027년 대단히 숙박시설이 필요하면 홈스테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모텔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20개가 다 채워진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는데 정원 축제 같은 경우는 100만, 200만 이렇게 대단히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셔놓고서는 사실 그게 20개를 지었다고 해서 20개에서 30개 호실씩 해서 6,000개를 줬다고 해서 600개를 줬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홈스테이 같은 방안도 좀 더 시에서 전향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잘 말씀드려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25년, 27년 국제 행사를 앞두고서 지금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홈스테이라든가 템플스테이,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텔 같은 게 대부분 이제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들어가고요. 소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소형 관광 호텔 같은 경우에는 30실 미만으로 아까 제한을 둔다고 그랬는데,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거 보완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어린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성동은 8필지고요. 그 중에 하나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블록이. 그 중에 미중공된 필지가 3필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련 자료는 저쪽에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